어제 준비했던 종목은 사실 현대로템입니다. 근데 아침에 지금 현대로템이 막 1분기 실적 발표가 급등 나오고, 그다음에 또 어제 뭐 러시아 관련해가지고 반갑습니다. 김호환입니다. 자, 뭐 5월 지금 중순을 접어들매도 불구하고 시장이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그 4월 둘째 주, 4월 17일이죠. 그때가 이제 그 맥점 주간이다 말씀드리고 나서 거기가 이제 고점 주고 나서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조정이 나오는데, 요 조정의 폭이 제가 판단컨대는 뭐 이번 달 말까지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장이 좀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는 가운데서도 종목별 그 재료가 있는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스토리가 있는 종목군들은 상승 탄력도 상당히 강한데,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서 일단 선별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기술적으로는 선침해,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보력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정책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시장이 아마 다음 달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2주 전에도 이제 5월 달, 4월 그 마지막 주인가요? 그 5월 달, 6월 달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흐름을 보여줬는지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보고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2주 전에. 예. 저는 이제 데이터에 의해서만 지금 시청자분들께 이제 보고를 드리니까,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이제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이제 고려한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 좀 흘러내리는 그런 패턴을 좀 더 만들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비중하고 타이밍 조절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강의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뭐냐면,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그 못난이 주식을 매수하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멋쟁이 주식을 매도해서, 못난이 주식을 매수하자.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시장은 어느 한쪽으로만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종목도 그렇고, 그다음에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인 시장이.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뭐 S지발 사태에서도 우리가 그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뭐 2, 3년 계속 끌고 올라간다 한들 결국은 이제 고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은 그 페이스 오프 중이다. 시장이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알 듯 모를 듯, 알 듯 모를 듯. 원래 그 시장이 그런 겁니다. 우리 개인들이 바로 눈치채버리면 다들 수익이 나겠죠. 돈 많이 벌고. 그죠? 뭔가 헷갈리게 만들어요. 막 이런 구간에서.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경기 선행지수가 경기 동행지수를 6개월 앞서 나가잖아요. 근데 그 경기 선행지수를 또 앞서 나가는 게 바로 주가지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다. 매수도 마찬가지, 매도도 마찬가지. 그런 이제 손바뀜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얼굴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얘기, 시장의 얼굴이. 그걸 여러분들께서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저처럼 아주 그 못난이 얼굴이 못생긴 그런 그 차트상으로도 기술적으로 마찬가지고 그런 주식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서서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어차피 4월 달까지 여러분들 그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은 뭐 아직도 지금 시장이 7개월 넘게 남았잖아요. 8개월 가까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종목군들도 하반기에 움직일 종목군들 매수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멋쟁이 주식보다도 차트가 이쁜 애들보다도 못난이 주식을 관심을 갖자.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오늘도 그 국내 이슈를 가지고 현재 그 시장을 한번 좀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의 금리 전망치가 6월도 인상 쪽이 좀 높았습니다. 6월까지 인상하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6월 인상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또 하루 만에 이제 그 금리 동결 기대감이 훨씬 높아지고 이르면
올 9월부터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제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그림 보시면 왼쪽이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고 오른쪽이 식품하고 에너지를 뺀 핵심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3월 같은 경우는 5%죠. 5%.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거의 한 8.8% 중반까지 갔다가 계속 지금 꺾이고 있는데 지난달에 5%에서 어제는 물론 이제 프로테지 따지면 0.1% 포인트 낮아졌죠, 살짝. 예, 근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5라는 숫자에서 4로 드디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4.9% 기록했잖아요. 4.9%. 네, 물론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아직도 이제 5% 중반대죠. 뭐 전월 대비해서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예상 경로를 보시면 예, 올 하반기 정도 가게 되면 지금 연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적어도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2% 중반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예? 물론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다면 원래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너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도 안 좋아요. 그 왜 그러냐면 경기가 그만큼 둔화되고 있다. 빨리 식어가고 있다. 그런 의미로 또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현재 진행 속도대로 차분하게 올 연말까지 좀 시차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것이 그게 우리한테도 좋고 시장한테도 좋고. 예. 결론은 뭐냐면 하반기 정도 가게 되면 2% 중반까지 접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빠르면 가을 정도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스토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 시장이 아침에 강했다가 오후에 특히 이제 다우지수, 나스닥 같은 경우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6월 1일까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또 한 달 정도 시간이 또 이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지금 하원 같은 경우는 통과를 했어요. 근데 지금 상원에서 예? 여당인 민주당하고 야당인 공화당하고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우리 시장이 장중에 외인들 선물 매도가 한 7천 경 넘게 출회가 되면서 한번 장중에 한 20포인트까지 오전까지 괜찮다가 장중에 팍 밀었지 않습니까? 부시 대통령이 합의가 부시가 아니구나. 부시는 그죠? 2000년 초반대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예, 합의가 안 되면 그 G7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엄포를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 그 기사 나오고 나서 우리 시장이 막 20포인트까지 그냥 한 번에 또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장이 민감하다는 얘기죠. 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이 바톤이 소비자 물가지 CPI에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으로 지금 넘어가는 단계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시장 우려감이 상당히 지금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모든 이벤트는 지금 끝났거든요. 빅테크 관련 기업들 실적 발표 다 끝났죠. 뭐 이번 주 말, 다음 주까지면 개별 기업들, 뭐 미국이든 우리든 다 발표 끝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금리, FOMC 회의도 끝났고, 그죠? 오늘 이제 뭐 MSCI 분기 리뷰 결과 발표도 일단 끝날 것이고, 예. 근데 이게 남았다는 얘기예요. 부채 한도 협상. 예. 이게 이제 뭐 좀 트리거 역할을 좀 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걸 제가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데이터에 의해서만 우리 그 시청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예, 김봉만이는. 예. 왜 의뢰를 하냐면 이걸 경험을 안 하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언제입니까? 2011년도였죠. 2011년도. 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또 차이는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일단 고려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건데, 좌우지간 2011년도 우리처럼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보신 분들, 뭐 IMF부터 그죠, 금융위기, 그죠, 예, 유럽 재정위기, 뭐 코로나까지, 예, 요때 여러분들 이 당시에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돼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과거로 돌아가서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S&P 500 지수인데, 시기적으로는 또 지금과 동일하죠. 시기적으로는. 예. 요때가 5월 첫날이었어요.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4월 마지막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우리 이제 휴장이었을 때요. 5월 초에 미국 시장 이틀 연속 급등시켰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4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급등시켰습니다. 그 왜 급등시키냐면 원래 이제 그 전 4월 마지막 주 중반까지가 이제 미국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그 기간이 끝나는 기간이거든요. 그 납부하고 끝나고 나면 이렇게 오르는 경우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4월 마지막 주에 윈도우 드레인 효과 들어오면서 그때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올렸다가 5월 초에 5월 3일 날입니다. 제 기억이 이날이 5월 3일 날 고점 찍고 나서 계속 찌글찌글 흘러내렸어요. 그죠? 그 당시에도 보니까 김봉만이가 지난 시간에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 보니까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5월 달하고 6월 달은 재미가 없었더라. 네? 우리 시장도 그랬었고.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5월 달에 막 흘러내리다가 6월 말 정도 가서 마지막 주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그죠? 이거 왜 그래요? 이제 부채 한도 협상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오른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또 여기서 막 눈치 보다가 결국 이제 8월 1일 날 타결이 됐습니다. 8월 1일 날. 8월 1일 날 타결이 됐는데 근데 8월 1일이면 요 구간이거든요. 타결되고 나서 오히려 한 번 더 밀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S&P 500 지수 기준했을 때 5월 달 고점 대비해가지고 한 20%를 빼버렸고요. 그 다음에 러셀 2000 지수, 그러니까 중소업종 지수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뺐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8월 달부터 한 2달 동안 박스권 급등락 행보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하반기에 고점을 돌파한 거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왜 여러분들께 말드리냐면 이걸 여러분들께 이제 공포감을 심어 주려고 제가 말드리는 게 아니고 몰라서 나쁠 건 없다는 얘기예요. 주식하면서.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었고 데이터상으로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그 당시하고 지금 약간 동일한 그런 이슈가 지금 불거지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다음 주에 타결이 될지 아니면 뭐 5월 말에 타결될지 6월 달에 뭐 기간 좀 넘겨서 타결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시장에 적어도 뭐 미국이라든지 국내에 경험했던 우리들은 그 당시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소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확인을. 더 주고 잡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근데 어차피 지금 시장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는데 추가적으로 여기서 좀 치고올 만한 그런 이슈는 모멘텀은 극히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께서 일단 알아두시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미국 지역은행들. 요거는 이제 긍정적인 이슈입니다. 하락 브레이크가 걸렸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건 이제 공매도 쇼커버가 들어왔죠. 뭐 JP 보관에서 보고서 내면서 너무나도 감매도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역 은행주 중에서 자산 규모가 가장 큰 퍼스트 리퍼블릭, 두 번째 2,300억 달러인 SVB가 이미 파산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지금 은행주들은 자산 규모가 그들보다 크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시점이죠. 공매도 이제 쇼커버 들어오면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막 하지 않습니까? 요건 제가 요건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현대차하고 기아. 현대차와 기아가 52주 신고가 나왔죠. 어제. 그러면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전주에 먼저 올랐다가 이제 지금 약간 조정 눌림 주고 2차 상승 나오는 그런 구간이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제가 그 3주 전에 그 당시에 녹화 방송 있죠. 3주 전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그런 말 드렸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쪽으로 흐르고 돈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흐른다. 그런 제가 표현을 드리면서 현대차 여러분들 뭐 삼성전 더불어 가지고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매수 제가 추천했는데 약간 둔탁합니다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더라.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제가 이제 부품주까지 같이 관심을 가지시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가 시장의 주도주죠. 그죠? 한 달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이제 시장을 보는 눈이죠. 근데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저평가 종목군데 아직도 많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 원래 이제 그전에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해운주가 가장 저퍼주였습니다. 그전에 이제 한진해운이라든지 지금 없어졌습니다만은 뭐 현대상성 같은 경우 지금 HMM이죠. 이들 기업들은 PER이 막 2배, 3배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퍼가 낮았던 업종이 뭐였냐면 자동차 부품주였었거든요. 이 전형적인 그 제조업체죠. 성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일반 제조업체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들 자동차 부품주들도 성장주 개념에서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율주행차가 실질적으로 빠르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가 올 하반기부터 완전 자율주행차를 출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관점 본다 그러면 이제 부품주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선별적입니다만은 이제는 성장주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더불어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이 시간에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는 유튜브라든지 제가 그 개인적으로요 4월 초부터 여러분들 그 유튜브 잠깐 요거 제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의 그 맥점 매매라고 유튜브를 제가 채널을 운영하거든요. 예, 그 구독하셔가지고 청취하시면은 지금 이 시간보다 더 빠른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요. 뭐 시장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토마토의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투자 전략 글이 있어요. 제가 4월부터 이제 전략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보시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제가 전략 글을 올린 대로 그대로 지금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참고를 해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자동차 팁을 또 드리자면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 있잖아요. 자율주행.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는 가급적이면 코스닥 조정 나올 것이 한 달 전부터 저는 뻔히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그 당시에 멋쟁이 종목을 추천하겠습니까?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원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시장에서 멋쟁이 종목 막 얘기하면, 그죠? 예, 여기 출연하신 분들 다 멋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못난이어가지고, 그 당시에 멋쟁이 종목들은 전 반대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저한테, 우리 그 시청자님들이 이제 찌글찌글 맥점 소장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못난이 맥점 소장, 예? 그죠? 못난이 이태리 장인, 찌글찌글 맥점 소장, 이렇게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난이 종목 계속 보시되 개별주 같은 경우는 이 시간에 뭐 여러 시청자님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언급은 못 드리고 이제 팁을 드리죠. 예. 그 당시에 이제 부품주 말씀드렸듯이 대형주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일단 시장은 이제 못난이하고 멋쟁이 주식이 지금 활발하게 손바뀜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근데 시장은 지금 페이스 오프 정도의 성형 수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면서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일단 정의를 내릴 수 있겠고요. 요게 이제 바로 또 여러분들께서 우리 개인들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눈치 빠르게 알게끔 바로 바뀌어버리면, 그죠? 기관이나 외인들 뭐 먹고 살아요? 개인들 다 돈 버는데? 그럴 수는 없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막 밀어버리고 아무 이유도 없는데, 눌러버리고 또 올려버리고 올라갈 일도 없는데, 오버슈팅 만들어버리고 내려갈 더 이상 빠질 자리도 없는데 언더슈팅 만들어가지고 개인들 겁주고 손절해버리고 자기네들 저점에 사는 거예요. 이런 손맡긴 구간이다. 예. 여기 이제 언제 가면 또 여러분들이 느낀다? 6월 중순 지나면 여러분들이 또 느끼십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이제 그림 보시면 미국 시장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풀어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